2022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10월 달이었죠.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지금 현재 언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서 작동하는 FSD가 작동되고 있다라면 언슈퍼바이즈드를 테스트할 거라고 그랬어요. 언슈퍼바이즈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비인간 감독, 즉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핸들을 잡지 않아도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살짝 졸아도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FSD에 대한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또는 원래는 지금 주정부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연방정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꾸겠다라는 거고, 한 번만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위해서 지금 사실 법 개정을 하면 얼마나 돼야 될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5만 마일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주행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테스트의 거리 수는 어떻게 조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이 주행 거리를 공개 테스트를 통해서 테슬라가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조금은 퀘스천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2025년이 안 되면 2026년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FSD 버전 13으로 아니라 버전 14로 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올해 테슬라 주가에도 그렇고 테슬라의 역사에도 그렇고 테슬라의 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 FSD의 언슈퍼바이즈에 대한 공개 테스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에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상반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하반기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타임라인을 지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꼭 상반기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반기에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실패했다가 2026년에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실패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2025년, 2026년 트럼프의 초기 집권 시기에, 이기 행정부 초기에 FSD 언슈퍼바이즈가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시장의 질서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게 되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원래 테슬라가 여러분 과거에 들어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연간 판매량을 1,0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책은 포기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250만 대, 300만 대만 팔고 라이센스를 주면 된다, FSD를. 왜? 거기는 지금 못 만들고 있으니. 그럼 우리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율주행이 FSD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고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건 피처폰이다. 피처폰은 이제 판매의 매력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처폰을 만들고 있는 OEM들, 기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하고 협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FSD를 갖다가 현대차에 집어넣는다든지 기아차에 집어넣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긴 거죠. 우선은 엔비디아가 손을 들었죠. 우리도 자율주행 만들어줄 테니까. 그랬더니 토요타가 손을 들면서 우리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자율주행 기술을 써볼게요라고 하면서 지금 토요타랑 지금 페어링이 됐죠. 그리고 토요타만 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BYD도 했고, 이건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둘지 안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국의 리비안하고 루시드도 엔비디아의 연합체에 들어갔고, 독일의 메르체데스 벤츠도 이미 레벨 3까지도 간 독일의 메르체데스 벤츠가 엔비디아하고 연합군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구글 또한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리고 피지컬 AI, 즉 또는 월드 모델의 이 AI 지능을 개발하겠다. 이거는 AI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의 두뇌를, 지능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구글도 시작한다는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만 독주하는 가운데에서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추격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든지 테슬라랑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랑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구글하고 연합을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넓어진 거죠. 이거는 만약에 테슬라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협상력이 대단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테슬라가 슈퍼 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었는데 이 협상력이 테슬라가 완화됐다라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자율주행에서 독주하던 시대에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규모의 경제로 같이 쫓아오고 있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웨이모냐 테슬라냐는 이런 그 구도는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구도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하는 AI 기능들, 즉 월드 모델, 거기에서 엔비디아는 이걸 코스모스로 부르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의 오픈 AI 서비스 이름이 챗GPT고, 구글의 서비스 이름이 제미나이고, 엔스로픽의 서비스 이름이 클로드인 것처럼
이제 월드 모델의 엔비디아 이름이 코스모스고 구글 또한 이걸 개발하고 있다니까 뭐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완성차 업체에게서는 파트너가 여러 개 생기는 거고 테슬라가 이것을 단독으로 전 세계 시장을 먹는다는 것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100%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 애플처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이렇게 분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전개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FSD의 진정한 가치는 로보택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슬라의 그 판매된 차량 모두에게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게 FSD를 라이센스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라이센스 시장에서는 경쟁 구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